보통 근육은 이제 일상생활 중에 일을 하고 나면 수면을 취하고 나면 거의 휴식을 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환자분처럼 뭔가 순환에 좀 문제가 있으면 밤새 이렇게 자고 있는 동안에는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을 좀 보이시기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순환 장애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 파열에 일단 그 전력이 있으신데, 일단 한번 근육이 파열이 되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그러니까 상처가 난 것처럼, 그 흉터가 있는 것처럼 근육의 유연성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둘러싸는 근막이라는 게 서로 유착이 되면서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관절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딱딱하게 굳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약간 근육 파열에서도 조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 파열의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환자분을 치료하는 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몸무게가 72kg 정도로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시는데,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몸에 습담, 담음이라 그래서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경향을 좀 보이시죠. 이런 담음이 순환을 방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주무시는 동안에 담음이 이렇게 잘 흘러다니다가 이 본인이 좀 순환이 이게 장애물이 되는 종아리 쪽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침이나 부항요법으로서 그 담음을 조금 제거를 해주면 통증이 조금 줄어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이 파열이 됐거나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몸에는 어혈이란 게 쌓이게 되죠. 어혈이 쌓이게 되면 그 어혈이 또 이렇게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혈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어혈도 마찬가지로 침이나 부항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혈을 좀 없앨 수 있는 뭐 당기수산 같은 그런 약물을 조금 한 쓰셔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환이 이렇게 담음이나 뭐 어혈처럼 막는 거 외에 본인이 기력이 부족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력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기제라 그래서 뭐 인삼이나 홍삼이나 뭐 황기 이런 유가 들어가 있는 뭐 한약재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에 화가 쌓여서도 사실 이게 순환을 방해를 해요. 온 몸을 순환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부가 심장이잖아요. 심장에 화가 쌓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혹시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좀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화치료를, 청렬사화요법이라는 화치료를 뭐 침이든 약물요법을 조금 쓰시면 도움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심장의 박동력이 약간 약화되는 무슨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앞에서 말씀하신 혈관의 하지 정맥 또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어도 사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척추나 이런 골반에 좀 틀어졌을 때도 사실 신경학적으로 이 다리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추나요법이라든지 이런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종아리가 뭉친다, 이걸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그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생활면에서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좋은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방법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사실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 운동을 하실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근육을 오히려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은 조금 삼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 족욕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하나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 발목 펌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호수에 물이 흘러갈 때 호수 끝을 잡으면 물이 굉장히 세게 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집에서 한 직경 요만한 30cm 사이즈의 직경은 한 10cm 되는 방망이나 뭐 파이프나 이런 거를 갖다가 발목 위에 그림처럼 발목 위에 한 3cm 정도 위쪽을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25번 반복해서 때려주시고, 다음에 왼쪽을 때려주시고, 이거를 주무시기 전에 충분히 조금 이거를 매일매일 해보시면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 발목 스트레칭과 더불어 이 발목 펌프 운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 당연히 앞에서 뭐 이렇게 비타민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음식과 더불어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양질의 단백질은 뭐 아시다시피 뭐 콩단백질, 우유, 뭐 두부 또는 살코기 이런 거를, 생선 많이 드셔서 단백질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 근육에 조금 영양분이 공급되고
비롯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그냥 쉽게 드실 수 있는 차 하나 소개해드리면 앞에도 원장님께서 모가차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가차를 이게 근육이 계속 이렇게 좀 굳으시는 분들은 모가차를 상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가차를 꿀에 충분히 재워서 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근육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꿀에 재운 모가차를 커피 대신에 조금 드셔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신장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도로 신장이 무슨 뭐 신증후군이라든지 어떤 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어떤 뭐 진단을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혈압 약으로 어떻게 좀 신장을 좀 컨트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혈압이 있으셔서 이 고혈압 약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신장 이 문제 때문에 혈뇨나 단백뇨 때문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그 외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어떤 그런 전신적인 질환이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사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로 좀 전반적으로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혈뇨 있으시다 그랬는데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혈뇨라는 거는 신장부터 이 소변은 밖으로 내보내는 요로까지 그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나오는데 일단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신우신염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결석이라든지 조금 더 나가서 신장에 암이 있어도 사실 혈뇨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로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뭐 크게 요도염이나 방광염, 그다음에 또 요로 결석.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암이 있어도 이제 이런 저희가 혈뇨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유관적 혈뇨라 그래서 눈에 보았을 때 소변에서 빨갛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연세 드신 남자분이 흡연을 많이 하신 경우는 반드시 이 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요로나 신장 외에도 전신적인 질환에서 전립선 질환일 때 또는 전신적인 감염 질환일 때 아니면 출혈성 질환일 때도 혈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드물게 소변으로 칼슘이나 요산이 과다하게 배설되는 경우에도 사실 혈뇨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음식만 조금 조심하셔도 혈뇨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백뇨도 있으시다 그랬는데 보통 성인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150mg 정도의 단백질은 계속 소변으로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소변으로 한 500mg 정도 이상의 단백질이 검출이 되면 이거를 단백뇨라고 이제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단백뇨도 마찬가지로 몸에 갑자기 열이 있거나 염증 반응이 있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고기를 육류를 많이 먹어도 사실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병적인 단백뇨를 보이는 질환을 조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구체 신염 같은 신장 질환이 있을 때 단백뇨가 꾸준히 나올 수 있어. 이 경우는 사구체 자체가 이제 소변을 걸러내는 역할하는 사구체 자체가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은 이제 고혈압 약으로 핸들링을 하신다 그랬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뭐 당뇨병성 신증처럼 이렇게 전신 질환 때문에 이런 단백뇨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요로 감염일 때는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단백뇨라는 거는 처음에 양이 조금일 때는 별로 증상을 전혀 자각 증상이 없고 육안으로 봐서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심해지면 소변에 거품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뿌옇게 변한 소변을 볼 수 있는다거나 또 이제 점점 체내에서 단백질이 이제 빠져나가다 보면 몸에 부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데 먼저 이 하지 쪽으로 발목이라든지 종아리 쪽으로 부종이 먼저 생기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붓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심해지면 이렇게 자각 증상이 있는데 단백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좀 심해지다 보면은 폐 부종이라고 해서 폐까지 부종을 일으켜서 숨이 차거나 거의 누워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신증후군이라 그래서 좀 심한 상태일 때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보는 혈뇨 아니면 뭐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단백뇨 외에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 신장 기능이 정말로 떨어져 있는지 체크하는 포인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소변 검사하다 보면 BUN 수치라는 게 있는데 이 BUN 수치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독소가 내 몸에서 잘 배출이 되고 있는지, 사실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영향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백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엔 수치가 정상이면 신장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간에서 충분히 독소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비위엔 수치가 정상인지 사구체 혈관이 정상인지 요것도 같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쭉 보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양방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혈압약만 드시는 걸 봐서는 그런 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한의학적으로 이 단백뇨나 혈뇨를 해결하는 굉장히 치료례도 많고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방에서는 차가운 물의 장부예요. 그런데 이거는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몸에 이제 열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쌓여있는 열독이 쌓이게 돼서 그 열독이 순환을 방해하면서 담음이나 어혈 같은 어떤 순환을 방해하는 어떤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이런 게 이제 혈뇨나 단백뇨를 포함한 어떤 신장 질환을 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한방 치료에 있어서는 이 열독을 해결을 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일단 치료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화가 또는 심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는 화를 꺼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화가 너무 이렇게 불이 많다 보면 물을 잡아먹어서 음화하고 화가 치성한 경우는 자음 강화를 시켜서 이 순환을 잡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담음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담음을 쳐야 되고, 어혈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혈을 쳐야 되고, 또는 이 비신양어라 그래서 비장 기능과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이거는 보충을 하는 약을 써서 사실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제가 이 환자분을 정확히 진단도 안 한 상태에서 환자분 뭐 충분히 한의학으로 치료 가능합니다고 좀 섣불리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한약에서 간 독성도 있지만 신장 독성이 있는 약제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정확히 본인의 진단을 받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약하고 양약하고 병행을 했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드시는 양약과 이런 상태 조금 살펴보셔서 좀 치료를 받으도록 하시고요. 또 사실 양약 그 자체의 부작용 때문에 사실 단백뇨가 혈뇨가 나올 수 있으니까 드시는 양약이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